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재무 설계가 되겠습니다. 결혼식 비용을 줄이면 생기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누구나 결혼하게 된다면요, 멋진 결혼식을 꿈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혼여행도 멋진 곳에서 보내고 싶어 하겠죠? 단 한 번뿐인 결혼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물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인 경우도 있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허례허식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요. 그러나 결혼식은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실익을 판단한다면은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막대한 결혼식 비용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듀오의 통계가 되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무래도 신혼집이 되겠죠. 2억 4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혼수가 한 1,500만 원 정도 되고요. 예식홀이 97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예단 예물이 7, 8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니문이 380만 원 정도인데 이건 너무 작게 잡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 2억 9천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 중에서 60%를 신랑이 부담하고요. 40%는 신부가 부담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혼집 비용은요, 평균이거든요. 그래서 전국 평균 2억 4천만 원 들어가는데요. 서울에서 만약에 산다면요, 3억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평균 대비해서 무려 37.5%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결혼하면서 산다면은요, 약 4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나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 호화로운 결혼식을 꿈꿉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지 아는데요. 사실은 진정한 행복은 이런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요. 예물 예단을 주는 것보다 결혼 후 매번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선물을 드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신혼여행을 가는 것보다요. 결혼 후 매번 여행을 가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가 태어났을 때 가족과 함께 간다면 훨씬 더 행복하겠죠. 그 다음에요, 결혼 후 살림을 장만해 가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신부들의 이야기가 이구동성으로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작은 결혼식으로 스스로 나중에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호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한번 줄여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래서 스몰 결혼식이라고 해서요, 친지와 아주 친한 친구 약간만 모여서 식당이나 야외에서 결혼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식 비용하고 신혼집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에서 결혼식을 한다 이랬을 때 50%를 줄인다면 약 2억 원의 종잣돈을 처음부터 활용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2억 원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화 결혼식 아니면 평균적인 결혼식을 했다 이랬을 때요. 출발이 0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스몰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신혼생활부터 2억 원에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신혼 초기에 2억 원의 종잣돈을 매년 4%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요, 10년 뒤에는요, 4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20년 뒤에는요, 7억 5천이 되겠고요. 그리고 30년 뒤, 예를 들어서요, 그 30세에 결혼한 다음에 60세에 은퇴한다고 가정했을 때 60세의 시점에는요, 무려 11억 5,986만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요, 물가 상승률 2%로 할인했을 때 현재 가치도 놀랐습니다. 6억 4,033만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노후에도 이 돈을 가지고서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0년 동안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60세부터 90세까지 투자 가정 시에 그 나중에 90세에요. 무려 42억 7,308만 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상속할 수도 있겠죠. 그 42억 7,308만 원은요, 현재 가치로도 13억 236만 원이나 됩니다. 그 작은 결혼식을 통해서 특별한 노력 없이 2억 원 가지고 먼저 출발했을 때 이 정도 차이가 나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 스몰 결혼식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종잣돈 2억 원을 6%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랬을 때요, 10년 뒤에는요, 4억 7천만 원 정도 되고요, 20년 뒤에는요, 10억을 넘기고, 30년 뒤에는요, 18억 정도가 되고, 결국 30세부터 60세까지 투자 가정 시에 60세 시점에는요, 19억 1774만 원이 되고요, 현재 가치도요, 10억을 넘깁니다. 10억 5873만 원이나 되거든요. 그리고 60세부터 90세까지 투자를 지속한다고 했을 때요. 90세에는요. 놀랍게도 100억을 넘깁니다.
117억 8,354만 원이고요. 이것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도요. 현재 가치가 무려 35억 9,141만 원이나 됩니다. 이것을 자녀한테 상속한다고 가정해 본다면요. 특별한 노력 없이 결혼식 비용만 줄였을 뿐인데 이 정도 엄청난 상속이 가능하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생활에 가면서요, 부조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뢰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관혼상제의 틀에 살면요, 결혼식은 굉장히 중요한 그 예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례허식으로 변질될 수가 있거든요. 결국 남에게 보여주기식이라든가 아니면 그로 인해서 호화 결혼식, 호화 신혼여행, 그다음에 호화 집들이를 꿈꾸게 되죠. 혹자들은요, 결혼식도 중요한 비즈니스인데 결혼 축의금 이것을 위해서 결혼식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혼 축의금은요, 일반인들은 얼마 안 되고요. 그것은 나중에 다 갚아야 되는 빚입니다. 물론 만약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자제가 결혼을 한다. 그러면 호화 결혼식으로 축의금 수입을 수십억 원까지 기대할 수가 있겠죠. 저도 한 20여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축의금을 내러 갔는데요. 굉장히 유명 인사인데 1시간 동안 줄을 서면서 축의금을 낸 적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축의금이 바로 비즈니스가 될 수가 있겠지만 나머지는 아니죠. 자, 그런데요. 이 종잣돈을 만약에 8%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30세부터 60세까지 투자 가정 시에 31억 7,218만 원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한 은퇴 자산이 될 수가 있겠죠? 현재 가치로 따져도 17억 5,127만 원이나 됩니다. 별다른 노력 없이 결혼식 비용만 줄였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노후까지 지속적으로 90세까지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면요. 놀라지 마십시오. 330억 8,025만 원이 됩니다. 현재 가치도 100억이 넘습니다. 100억 8,227만 원이나 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종잣돈 마련할 필요가 있겠죠? 결혼식은 일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겠죠? 순간의 선택이 평생 그 신랑 신부를 부자와 빈자로 구분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스몰 결혼식을 통해서 그 특별한 노력 없이 스몰 결혼식만 했는데 엄청난 결과가 뒤따르니까 반드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몸에 귀금속과 장식품을 치렁치렁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가의 자동차, 귀금속과 명품백, 명품 의류, 구두로 치장하고 다니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들이면요,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쓸데없이 남한테 과시하려고 이러한 비싼 그 귀금속이나 장식품을 달고 다니는데요. 오히려 남들이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졸부로 인식되어서 빈축을 사거나 무시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귀금속과 장식품을요, 나중에 투자할 수 있는 현금으로 바꾼다면요, 훨씬 더 많은 귀금속을 나중에 더 얻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의 적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무수익 자산을 쓸데없이 보유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택이나 자동차, 가구, 가전제품, 귀금속이나 명품을 말합니다. 이것들은 갖고 있어봤자 실질적으로 물론 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은 나중에 오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나머지 부분들은요, 수익이 나지가 않습니다. 세계적인 부자인 워렌 버핏은 과연 얼마나 비싼 집에 살고 얼마나 비싼 자동차를 굴릴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워런 버핏의 주택은요, 65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입니까? 7억 원 약간 상회하겠죠? 자동차도요, 캐딜락 5천만 원짜리에 불과합니다. 자, 워런 버핏의 사례를 반드시 반면 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에티튜드라고 하는 것은 태도죠. 근데 A부터 Z까지 점수를 매깁니다. A는 1점이고 Z는 26점이라고 했을 때 에티튜드는 놀랍게도 합이 100이 됩니다. 따라서 태도를 바꾼다면 벌써 성공의 길로 접어든 것이다. 100점 인생을 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에티튜드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노력 없이 애티튜드를 바꾼다면요, 나중에 노후가 되어서 테이크 레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테이크 레스트도 점수로 환산한다면 100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애티튜드, 태도를 바꾼다면 나중에 테이크 레스트,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양쪽의 100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평생 투자에 성공하려면요, 반드시 자기 편에 종합자산관리사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투자는
자신한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한테 투자한다면요, 투자 원금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결혼식 비용을 줄이면 생기는 일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